안녕하세요 여러분, 서재쌤의 생명과학입니다. 자, 오늘은 3점 수능 테스트 방어적인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번 볼게요. 표 가는 질병의 특징 3가지. 나는 가의 특징 중 질병 ABC가 갖는 특징의 개수. ABC는 당뇨병, 홍역, 결핵을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고 A는 B보다 큰 수. 자, 이렇게 조건을 주었습니다. 자, 특징은 감염성 질병, 병원체가 유전물질 가짐, 치료에 항생제 사용 이렇게 나타냈는데 일단 당뇨병은 3개 다 해당이 안 되죠. 제로고 홍역은 바이러스성 질병이니까 항생제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특징을 2개 갖고 있겠고 결핵은 3개 다 해당하죠. 감염성이고 유전물질 있고 항생제 사용되고 3이니까 A는 3, 그러니까 A가 결핵 그리고 동그라미 A가 B보다 크다고 했으니까 동그라미 A가 2, 동그라미 B가 0. 그러면 질병 B는 홍역, 질병 C는 당뇨병. 이렇게 되겠네요. 보기 볼게요. 기억. A 플러스 B는 2이다. 맞군요. 니은. A는 결핵이다. 맞습니다. 디귿. C는 다른 사람에게 전염된다. 근데 당뇨병은 전염되지 않죠. 비감염성 질병입니다. 그래서 디귿 틀려요. 정답은 기억 니은 3번이 정답이 됩니다. 다음 2번 보겠습니다. 다음은 후천성 면역결핍증에 걸린 환자로부터 채취한 병원체. 에이즈로 진단받은 환자가 면역이 결핍되어 세균성 폐렴에 걸렸습니다. 그러면 바이러스와 세균이 몸속에 다 있겠네요. 환자로부터 병원체 기억과 니은을 순수 분리하였다. 기억과 니은은 세균성 폐렴의 병원체와 사람 면역결핍 바이러스를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고 그림은 기억과 니은의 구조를 나타낸 것인데 기억이 세포 구조 그러면 병원체 기억이 세균이겠죠? 그 다음에 니은은 세포조가 아니니까 이거는 바이러스가 되고 에이즈 바이러스니까 HIV가 됩니다. 그럼 기억은 HIV다. 근데 틀렸죠. 니은이 HIV입니다. 니은 A와 B는 모두 감염성 질병이다. 이것은 맞는 말이고요. B의 치료에 항바이러스제가 사용된다. B는 세균성 폐렴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항생제가 사용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 틀려요. 2번의 정답은 2번이 됩니다. 자, 다음 3번 봅시다. 그린 가는 사람 면역결핍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에게서 시간에 따른 A와 B의 수를 나는 병원체 X가 처음 체내에 침입하였을 때 일어나는 면역 반응 순서를 A, B, C는 보조 T, 세포 독성 T, HIV를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가를 한번 볼게요. 자, A는 계속 줄어들고 B는 초반에 확 늘어났다가 줄었다가 다시 쭉 증가하죠. 그렇지? 그러니까 계속 줄어드는 것은 보조 T 림프구이고 보조 T 림프구가 줄어드니까 뭐가? 바이러스가 증가하겠죠. 이렇게. 그리고 나를 보면 A는 항원 조각을 인식한 후 빠르게 활성화된다. 이게 보조 T고 C는 X에 감염된 세포를 직접 공격. 그럼 이거는 세포 독성 T잖아요. 이렇게 해서 A, B, C를 다 구분했습니다. 기억. 동그라미 B는 HIV이다. 이거 맞는 말이고. 동그라미 C는 체액성 면역 반응에 관여한다. 근데 독성 T 림프구는 세포성 면역이죠. 그래서 이건 니은 틀리고. 디귿. 감염성 질병의 발병 확률은 구간 2에서가 1에서보다 높다. 구간 2 어떻습니까? HIV는 많고 보조 T 림프구는 거의 없죠. 그렇지. 그래서 이 사람은 면역 결핍증이 지금 발현된 상태예요. 그러니까 감염성 질병에 걸릴 확률이 크죠. 그러니까 이거 맞는 말. 기억 디귿. 정답 4번 되겠습니다. 4번 볼게요. 그린 가는 생쥐가 병원체 X에 감염되었을 때 일어나는 방어작용 중 일부를 나는 생쥐 ABC에 같은 양의 X를 감염시킨 후 시간에 따른 체내 X의 수를 나타낸 것이다. A와 B는 대식세포와 보조 T 림프구 중 하나. 그러면 A가 대식이죠. B는 보조 T죠.
이렇게 되겠고, ABC는 정상생지, A가 결핍된 생지, B가 결핍된 생지. 이때 세로축이 X야. 병원체의 수잖아. 그러면은 이 C가 병원체를 물리친 생지가 되겠죠? 이건 정상생지가 되고요. B하고 A를 보면 B는 병원체가 제어되는 듯 하지만 완전히 제어되지 못했죠. 그렇지. 근데 A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병원체가 급격하게 증가합니다. 완전히 제어를 못한다는 얘기가 되겠지. 그럼 어느 게 대식세포 결핍이고 어느 게 보조T 결핍일까요? 생각해보면 대식세포가 결핍되면 보조T도 쓸모 없어지죠. 그러니까 대식세포가 결핍되면 비특이적 방어도 안 되고 특이적 방어도 안 되는 겁니다. 그렇지? 근데 보조T가 결핍되면 비특이적 방어는 되는데 특이적 방어가 안 되는 거죠. 그렇지? 그러니까 이 A가 더 심각한 상황이니까 요거 대식세포 결핍이고, B는 좀 덜 심각하죠. 특이적 방어는 일어나지 않지만 그래도 비특이적 방어는 일어나잖아. 그러니까 요게 보조 T 림프구 결핍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보기 볼게요. A는 동그라미 A가 결핍됐다. 그렇습니다. 그렇죠. 동그라미 A가 대식이니까 맞아요. 니은 동그라미 B는 세포 독성 T 림프구로 분화된다 라고 했는데, 보조 T하고 세포 독성 T는 달라요. 보조 T가 세포 독성 T로 분화하는 게 아니고 보조 T가 세포 독성 T를 활성화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니은 틀린 말이고. 디귿 구간 1에서 체액성 면역 반응은 B에서가 C에서보다 활발하다라고 했는데 C가 더 병원체를 잘 제어했죠. 그러니까 C가 더 활발한 겁니다. 그래서 B에서가 활발하지 않다. 이거 틀린 말이 돼요. 4번의 정답은 1번. 기억만 맞게 됩니다. 다음 5번 보겠습니다. 그린 가는 병원체 X와 Y를 나는 어떤 사람이 X와 Y에 감염되었을 때 시간에 따른 항원, 기억, 니은, 디귿에 대한 혈중 항체 농도를 나타낸 것이다. 항원, 기억, 니은, 디귿은 항원 A, B, C를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그럼 병원체 X와 Y를 한번 봅시다. 그럼 병원체 X, Y에 공통적으로 들어있는 항원이 동그라미죠. 따라서 이 항원 A는 공통이고 항원 B는 병원체 Y만 가지고 있는 거고 항원 C는 병원체 X만 가지고 있는 거네요. 그치? 근데 여기 보니까 니은에 대한 항체가 X를 침입시켰을 때 1차 면역 반응, Y를 침입시켰을 때 2차 면역 반응을 했죠. 그러니까 이 니은은 X에 대해서도 Y에 대해서도 공통적으로 작용하는 항체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공통항원인 항원 A가 니은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X가 침입했을 때는 기억에 대한 항체가 1차 면역 반응으로 생기고 Y가 침입했을 때는 디귿에 대한 항체가 1차 면역 반응으로 생성됐습니다. 그렇다면 기억에 대한 항체는 X에 대한 항체겠죠. 그러니까 항원 C가 기억이고 디귿에 대한 항체는 Y에 대한 항체입니다. 그러니까 항원 B가 디귿이 된다. 자, 그럼 보기 볼까요? 항원 기억은 항원 C다. 맞는 말 되겠죠. 니은 항원 니은과 디귿에 대한 항체는 서로 다른 형제세포에서 생성된다. 자, 요거 기억하세요. 형제세포 하나는 한 종류의 항체만 생성합니다. 그러니까 항원 니은에 대한 항체와 항원 디귿에 대한 항체는 다른 항체죠. 그러니까 다른 형제세포에서 만들어집니다. 맞는 말 되겠고요. 디귿 구간 1과 2에서 모두 비특이적 방어작용이 일어난다. 지금 이 그림은 특이적 방어작용에 대한 설명이지만 특이적 방어작용이 일어났다는 것은 그 이전에 비특이적 방어작용이 먼저 일어났기 때문에 특이적 방어작용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비특이적 방어는 기본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질문 나오면 요거 맞는 말이 된다는 거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거 2점짜리에도 있었죠. 그래서 정답은 5번. 기억, 니은, 디귿이 된다. 다음 6번 보겠습니다. X로부터 두 종류의 백신 후보 물질 기억과 니은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X 기억 니은에 노출된 적이 없고 유전적으로 동일한 생지 1, 2, 3, 4, 5를 준비하고 표와 같이 주사액을 1, 2, 3에게 주사했어요. 1은 주사액 기억, 2는 니은, 그다음에 3은 병원체 X를 줬습니다. 생존 여부를 확인한다. 병원체 X에 대해서는 죽었는데 1과 2에 대해서는 살았죠. 그치? 그리고 다의 2에서 여기에서 혈장을 분리해서 4에 주사하고 얘한테 이렇게 주사했네. 니은에 대한 기억세포를 분리해서 5에 주사합니다. 이렇게. 그럼 여기는 혈장을 분리해서 줬고 여기는 기억세포를 분리해서 줬네요. 뭐에 대한? 니은을 주입한 거에 대한 거죠. 일정 시간이 지난 후 살아있는 X를 동일한 만큼 1, 4, 5에 각각 주사하고 일정 시간이 지난 후 생지의 생존 여부를 확인했습니다. 근데 1에 주사했더니 죽었어. 1은 그 이전에 뭘 받았죠? 기억을 받았는데. 기억을 받았는데도 죽었어. 그러면 얘는 백신으로서의 가치가 없다는 얘기가 되죠. 그 다음에 혈장을 주었을 때 살았다면 요 속에 뭐가 X에 관한 항체가 있었다라는 얘기가 되겠고 기억세포를 줬는데 살았다. 이 말은 이 기억세포가 형제세포로 분화해서 항체를 생산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치? 그러므로 이 니은은 백신으로 활용 가능하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보기 볼까요? X에 대한 백신으로 니은이 기억보다 적합하다. 그렇죠. 기억은 죽으니까 니은 A에는 X에 대한 항체를 생성하는 형제세포가 있다. A가 뭐죠? 혈장이잖아. 그렇지. 혈장은 혈액의 액체 성분이야. 액체 성분. 그렇죠? 고체 성분이 혈구. 그러니까 혈장에는 세포가 없어요. 이거 틀린 말입니다. 디귿. 마의 5에서 기억세포로부터 형제세포의 분화가 일어났죠. 그러니까 살았습니다. 그래서 디귿 맞는 말. 그래서 6번의 정답은 기억 디귿. 4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7번 봅시다. 다음은 항원 ABC에 대한 생지의 방어작용 실험이다. 유전적으로 동일하고 ABC에 노출된 적이 없는 생지 1, 2, 3, 4를 준비합니다. 1의 생리식염수를 2의 기억을 3의 니은을 4의 디귿을 주사합니다. 좀 헷갈리면 이렇게 써도 괜찮아요. 시간 그렇게 오래 안 걸립니다. 그죠? 이렇게 1에 뭐 했죠? 식염수 2의 기억 3의 니은 4의 디귿을 주사했습니다. 기억 니은 디귿은 A, B, C를 순서 없이 나타낸 거고 일정 시간이 지난 후 나의 3에서 A를 분리하여 1에 그러면 3에서 뭘 분리했어? A를 분리했어. 그래서 이걸 누굴 줬어? 1번을 줬네요. 그리고 4에서 B를 분리하여 2번을 줬습니다. 4에서 뭘 분리했어? B를 분리해갖고 요거를 2번에게 줬네요. 이렇게. 그리고 A와 B는 기억세포와 혈장을 순서 없이 나타낸 겁니다. 일정 시간이 지난 후 1과 2에 A와 B를 동시에 각각 주사했습니다. 그리고 일정 시간이 지난 후 1과 2에 C를 각각 주사했습니다. 이때 1과 2에서 A, B, C에 대한 혈중 항체 농도 변화가 그림과 같았습니다. 그럼 생지 1 한번 볼게요. 생지 1은 A에 대해서 뭐가 일어났어? 2차 면역 반응이 일어났죠. 그러면 생지 1은 처음에 식염수를 주사받았는데 2차 면역 반응이 일어났다는 거야. 그럼 이 생지 1에게 주사한 이 A가 뭐란 얘기? 기억세포란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면 A, B 중에 하나는 기억, 하나는 혈장이라고 했으니까 이 B는 뭐가 돼요? 혈장이 되네. 이 생지 2에서 그림을 가만히 보면 요 A, B를 주사하기 전에 요 앞에 혈장 속에 뭐가 들어있었다? 항체가 들어있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데 이게 지금 실선이잖아요. 이 C하고 같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거는 C에 대한 항체가 들어있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죠. 그럼 디귿이 뭐란 얘기? C라는 얘기가 돼요. 그리고 생지 2에서는 뭐가 일어났다? 항원 B에 대한 항체가 2차 면역 반응을 일으켰어요. 그렇다면 처음에 넣어줬던 이 기억이 뭐다? B라는 얘기가 되겠고. 그럼 남은 니은이 뭐가 돼? A가 돼야 됩니다. 좀 복잡한데 문제가 괜찮은 것 같아요. 창의적으로 잘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보기 한번 볼게요. 기억은 B다. 이거 맞고요.
니은 B에는 A에 대한 항체가 있다. 동그라미 B죠? 여기 뭐에 대한 항체가 있습니까? 그렇죠. C에 대한 항체가 있는 거야. 그래서 틀린 말. 디귿 생지 1과 2에서 모두 C에 대한 1차 면역 반응이 일어났다. 그렇죠. C에 대해서는 어때요? 1차 면역 반응이잖아. 그렇죠? 그래서 디귿 맞는 말. 기억 디귿. 정답 3번이 됩니다. 다음 8번 보겠습니다. 다음은 면역 관련 질환에 대한 설명이다. 기억과 니은은 알레르기와 자가 면역 질환. 기억은 면역계가 자기 조직 성분을 항원으로 인식하여 세포나 조직을 공격하여 생기는 질환으로 류머티즘 관절염이 대표적이다. 그럼 이거 뭐예요? 자가 면역 질환. 니은은 특정 항원에 대한 면역 반응이 과민하게 나타나는 현상. 이거는 알레르기죠. 그럼 기억은 자가 면역 질환이다. 맞고요. 니은은 감염성 질병이다. 감염성 병원체에 의해서 생기는 게 아니죠. 그렇지. 그래서 이건 틀린 말. 디귿 기억과 니은은 백신을 이용하여 예방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감염성 질병이 아니니까 백신으로 예방할 수 없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것도 틀려요. 정답은 1번 기억이 됩니다. 다음 9번 보겠습니다. 표는 사람 1, 2, 3에서 추출한 적혈구와 혈장에 대해 1과 2의 적혈구를 혈장 가나다에 각각 섞었을 때 ABO식 혈액형에 대한 응집 반응 결과를 그림은 1의 혈액을 항A혈청과 항B혈청에 각각 섞은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고 가나다는 1, 2, 3과 매칭이 된다. 이렇게 얘기했네요. 그러면 그림 한번 볼게요. 항A혈청과 응집했고 항B혈청과 응집 안 했으니까 A형인데 그렇죠? 이 사람이 로마자 1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1이 뭐가 돼? A형. 혈구가 되고 이 가나다는 지금 혈장이에요. 그럼 플러스인데 이 가나다 중에는 적어도 자신의 혈장은 들어있겠죠. 그러면 자신의 혈구와 자신의 혈장은 응집 반응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기억은 무조건 마이너스. 이렇게 되고 그럼 나는 누구의 혈장? 그렇죠. A형의 혈장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게 되겠죠. 그러면 A형은 베타가 있죠. 그렇지? 그럼 이 베타와 결합하는 E의 적혈구는 그렇죠? B가 있다는 얘기야. 어쨌든 E의 적혈구는 자기 자신의 혈장과는 응집 반응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얘도 여기가 마이너스가 됩니다. 그럼 얘는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가는 B형이 되겠죠? 그럼 E의 적혈구 B형 됩니다. 그러면 다의 혈장은 A형 적혈구와도 응집 반응하고 B형 적혈구와도 응집 반응하니까 얘는 알파도 있고 베타도 들어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무슨 형이 됩니까? 그렇죠. O형이 되죠. 그래서 B형, A형, O형 이렇게 됩니다. 그럼 기억. 나는 1의 혈장이다. 맞죠? 니은. 기억과 니은은 모두 마이너스이다. 역시 맞는 말 되겠고. 3은 응집소 알파, 베타를 모두 갖는다. 맞죠? 그래서 9번은 기억, 니은, 디귿이 모두 맞아서 정답이 5번이 된다. 자, 이제 마지막 문제 10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가는 100명의 사람으로 구성된 집단 X에서 ABO식 혈액형에 따른 응집원 기억과 응집소 B의 유무를 나는 X에서 응집원 니은과 응집소 A와 B의 유무에 따른 인원을 나타낸 것이다. X에서 ABO식 혈액형을 따라 1, 2, 3, 4로 구분하였으며 1, 2, 3, 4의 ABO식 혈액형은 모두 다르다. 응집원 기억과 니은은 응집원 A와 B를 응집소 알파 A와 B는 응집소 알파 베타를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X에서 B형인 사람은 36명이다. 이렇게 맨 마지막에 주는 힌트 있잖아요. 이거는 이 힌트를 주지 않으면 문제가 성립되지 않기 때문에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힌트라는 얘기가 되겠어요. B형인 사람이 36명. 여기다 잠깐만 참고하려고 한번 써볼게요. A형, B형, AB형, O형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응집원이 있고 응집소가 있다. A형은 응집원 A와 응집소 베타를 갖죠. B형은 응집원 B와 응집소 알파를 갖죠. A형은 A, B, 응집소 안 갖습니다. O형은 응집원 안 갖고 응집소 알파 베타를 갖죠. 이렇게. 근데 여기 볼게요. 응집원 니은과 응집소 A를 모두 가진 사람. 그러면 응집원도 있고 응집소도 있어.
그러면 이 사람은 AB형이나 O형은 될 수 없겠죠. 그러니까 A형 아니면 B형인데 B형이 36명이라고 여기 줬잖아.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일 수밖에 없어? A형일 수밖에 없죠. 그럼 A형이 뭐야? 24명. 그럼 응집원 니은이 뭐죠? 응집원 A. 그럼 응집원 기억은 B가 되겠죠. 응집소 A는요. 응집소 베타죠. 그러면 응집소 B는 응집소 알파가 됩니다. 그래서 문제가 복잡해 보이는데 사실 너무 쉽게 풀려요. 그럼 응집원 니은을 가진 사람은 A형과 AB형이잖아요. 그렇지? 그러면 42명에서 24명 빼면 18명. 18명이 뭐가 됩니까? 그렇죠. AB형이 되는 거죠. 이렇게. 응집소 B를 가진 사람은 뭐죠? 알파가 있는 사람이니까 B형과 O형이죠? 근데 B형은 36명이라고 했으니까 O형은 몇 명 됩니까? 58에서 36 빼면 22가 되나요? O형은 22명. 다 구했네요. 보기 한번 볼게요. 기억. 로마자 2번의 AB50 혈액형은 A형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여기 1번에 X5가 있으니까 2번은 XX가 돼야 되죠. 그럼 XX. B도 없고 알파도 없어. 그러면 A와 베타를 갖는 사람이네? 그럼 A형이죠. 맞고요. 니은 1과 3을 합한 인원은 40명이다. 그럼 3과 4는 5x5가 돼야 될 텐데 그러면 3만 5x가 될 수 있죠. 4가 5가 됩니다. 그럼 1은 O형, 2는 A형, 3은 AB형, 4는 B형이 될 텐데 1과 3을 합하면 O형과 AB형 합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40명. 맞는 말 되겠고요. 응집소 동그라미 A를 가진 사람. 그럼 응집소 A가 베타니까 A형과 O형이 되겠죠. 그러면 46명이 됩니다. 직선 틀린 말. 그래서 기억, 니은 정답 3번이 돼요. 복잡한 문제일수록 실마리만 잘 찾아내면 의외로 쉽게 풀립니다. 여러분들이 실마리를 빠르게 찾아내는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되겠죠. 이렇게 해서 3점짜리 방어적인 문제 모두 풀어봤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강의 때 또 만나요. 안녕.